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 성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부간에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이 있다면은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확인해 줬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죠. 그동안 부부간에는 성범죄가 있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들 생각을 해왔는데 부부간에도 여전히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된 그런 강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범죄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사건이 일어난 것은 2년 전인 지난 2002년 9월. 선희 씨와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합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시고 취한 남편이 딸의 방에서 자던 선희 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팔을 꺾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고문이 뭔지 알아요? 제 몸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고문을 했어요. 2시간 동안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거든요. 2시간에 걸친 성추행으로 선희 씨는 몸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뿌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국, 핏자국들이. 몸의 주요 부위 위에 살이 찢겨 이불에는 혈흔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등산용 칼을 꺼내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팔을 보고 내가 혼비백산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었어요. 그날 밤에 너랑 나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고 그런 협박을 하는데 10년 넘게 살아온 가정은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형사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을 써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해도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선희 씨의 어려운 결심이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재판부에서는 부부간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증교 의무, 성행위 하는 것을 승낙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물리력이나 그 강제적인 강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강간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지난 2001년 우리 사회에선 부부강간죄 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까? 네, 싫었어요. 흉기로 위협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살해한 신모 씨 사건. 그러나 부부강간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여성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부간의 강제추행 치상죄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부부강간도 충분히 이제 그 법이 문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부의 침실에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이혼이 안 된 상태는 그게 성폭력죄가 아니라고 봐 나는. 부부관계니까 일단은 이혼이 끝나야 되는 거지. 부부간에 싸우고도 정이 깊어지거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는 누구 그걸 성폭행이라고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네.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는다. 그거는 참 너무 안 살아야죠. 네. 어떻게 살합니까? 못 사는 거죠. 이번 판결로 새롭게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성범죄를 판단했던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권리는 1970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부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강간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강요된 성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오늘은 아내들의 입장에서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강압적인 성관계,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아내들은 이런 부부관계를 강간이라고 느끼는지 우리는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아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내가 힘으로 해도 여러 가지로 당신한테 다 이기는데 내가 못하겠는데 맘만 먹으면 한다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끌고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또 막 짐승이라고, 당신은 짐승이라고, 나중에는 살려 만들어라고. 난 이제 내가 살았는 아니고 나 여기부터 난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은 거다. 난 죽은 거니까 맘대로 해라. 지난밤에 악몽 같은 일이 떠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서미숙 씨. 남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한타그로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버티잖아. 울고 제가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아내가 거부할수록 남편의 강압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이상 잠자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아파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몸이 아팠어요. 회복도 안 되고. 근데 그날도 요구하더라고요. 병원 입원했는 동안 자기가 참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지내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회복도 안 됐는데 저로 가라고 알려주고 쳤어요. 그게 화장실 앞에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칼이 있었어요. 그 목숨이 이래도 안 하겠냐고. 미숙 씨는 공포에 휩싸였고 남편은 완력으로 아내를 제압했습니다. 그때는 안쪽한 칼 갖고 와가지고 양쪽 팔에다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어쩔 수 없어.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네 사라고. 내가 없다. 내 자신이 없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편의 샤워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는 미숙 씨. 그녀는 최근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여자 태어난 것조차도 경멸스러운데 부모가 딸을 낳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 딸 씹어줄 때 내 딸 당신의 술을 부르신 거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장난감 준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8년째라는 이금옥 씨. 그녀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벌써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쿵쿵쿵 나잖아요. 그러면 저 심장도 같이 쿵쿵쿵쿵 뛰어요. 그때부터 빨라지는 거죠. 갑자기 심장이 왔더니.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숨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아. 그 소리 들으면, 발자국 소리 들으면. 알아요. 신랑 남편 들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알아버렸어요. 내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그녀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남편은 늘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거의 술 먹는 날이 많아요.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떼놓고 술 먹고 이제 술 먹고 오면은 저 의사 없이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와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안 해주면은 거기서 막 욕이 막 거친 욕이 막 나오죠. 남편의 욕설과 거친 행동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부관계입니다. 항상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침대에다 거의 갖다 그냥 확 밀다시피 해서 그냥 갖다 눕혀놓고 들어와서 무조건 자기는 옷 벗고 와서 저도 옷 다 벗기지도 않아요. 그냥 밑에만 벗기고 와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때서 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그때부터 욕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놓고 밟아버리고 그래요. 그게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못해요. 금옥 씨는 최근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온 날도 남편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받고 남들은 치료받아서 얼른 완쾌하라고 도와주는데 남편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늦었어. 내가 남편 맞아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난 지금 당장 하고 싶대요.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더라고. 그날도. 네. 아파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거든. 남편이 원할 때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중전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부끼리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자 해서 원해가지고 그거를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가진 아이라면 낳겠는데 강제잖아요. 원하지 않는 임신이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거니까. 금옥 씨는 요즘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저녁이면 신경 안 좋은지 안 먹어요. 12시 넘으면은 한 11시 정도부터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남편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항상 약을 지금 대놓고 먹거든요. 들어올 시간, 그러니까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은 그게 먼저 부서운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날 애들이 예를 들어서 자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것 때문에 실명에다 강제를 하잖아요. 애가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큰애가요. 저 어린애들이 둘이서 자기네들끼리 끼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생 이야기를 이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엄마 불쌍해. 아빠가 맨날 때리고 밤에 술 먹고 와서 또 그러잖아. 우리 엄마한테 엄마 말 잘 듣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놀라요. 아이들이 알아요.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은 그게 그동안 남편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강간이나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그냥 법적인 부분인데 무슨 강간이냐 이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고 싶어서 마누라 내 마누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무슨 강간이냐 이거지. 부부가 응? 만나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냐고. 방송을 통해 제보 공지가 나간 뒤 제작진도 놀랄 만큼 많은 여성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개적인 취재를 원치는 않았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어 그저 숨죽인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 강간은 그만큼 숨겨진 범죄인 것입니다. 거부하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고 완력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 누구라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이고 대상이 아내일 경우 대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부부간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강민철 씨. 집을 나간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제의해왔다며 그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손장난. 강간을 당했다. 강간당한 느낌으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민철 씨는 법이 부부간의 잠자리까지 간섭해 이혼을 부추긴다며 최근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요새 엊그저께도 나 텔레비 봤습니다. 뭐 부부강간이다 뭐다 하는데 물론 여자의 개인적인 걸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뭐 폭력이다, 강간이다 있을 수 있겠지. 여성 폭력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몰라도. 그의 아내는 몇 달째 가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어렵게 아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 동네 창에서 어디를 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분위기도 좀 잡을 겸 그러려고 장흥으로 간 거야. 장흥? 러브 호텔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 데 호텔이 많으니까. 가는 과정에 불광동 사거리에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안전벨트 풀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엔 무서웠던 거지. 손잡던 데 왔어. 그래서 운전대 태워가지고 또 도망갈까 봐 안전벨트에다 내 안전벨트 위에다 묶어놓고 그러고 갔어.
아내는 그날 남편에게 끌려가 여관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와이프가 그립다 보면은 6개월에 했다 이렇게 만나는데 솔직히 같은 부부지간 입장에서 상의를 안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강요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관 등지로 다니면서 폭행하고 강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가출한 아내를 찾아다니느라 직장도 잃고 재산까지 탕진했다는 그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제가 우리 집사가 특일이야. 어제가 전화라도 한 통화 올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솔직히 억울하기도 해요. 억울해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면서도 이유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 집사한테는. 내가 다 편해요. 민철 씨는 이혼 소송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여성의 편만 들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며 그는 억울해했습니다. 자기는 뭐 싫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죠. 여자들은 옛날에 하고 싶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남자가 요구해야만이 하는 거고 싫어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마누라 안 놓치려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니까는 절대 올 데 없으니까 여관이라도 가서 잠이라도 참 그제뿐이었고 너무 미운 짓거리를 하고 너무 인간적인 행동을 못해서 몇 대 때린 것뿐이 없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번 판결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은 적지 않습니다. 법의 잣대를 침실까지 들이대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런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섹스 부분이 그럼 뭐 항상 무서운 거지. 이건 아 여보 너도 오늘은 괜찮을까? 하기 전에 기운 빠지. 아니 진짜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우리도 하기 싫어서 하는 적도 있잖아요. 우린 근데 그걸 뭐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안 쓰고 그냥 의무방어전에 이렇게 우습게 가볍게 넘기는데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그러지 않나. 어디까지를 부부간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여성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걸 하게 하는 경우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은데 뭐 억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되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란 이름을 쓴 그것은 정말 겁탈 그런 강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거 관계를 한 건데 아내가 싫어할 때 했다고 해서 부부인데 남이라면 성폭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성폭력이라는 게 부부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성폭력이 아니라 무슨 폭행 이런 거는 다 존재하겠죠. 두들 패가지고 일부러 했다. 거의 실신시킨 상태에서 했다. 남성들은 성관계 시 심각한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성폭력이 아닌 폭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폭력 가정의 아내 중 60% 이상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부간의 성폭력에 관해선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폭력한 다음에 제가 막 피 흘리고 멍들고 그런 상태에서는 꼭 때리고 나면 한 5분도 안 돼서 성관계를 멈췄거든요. 폭력 가정이 아닌 금옥 씨 같은 경우 10년 가까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하면서도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막 폭풍 맞아가지고 상처도 나고 팔도 부러지고 막 차라리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 뭐 이웃집에 누구한테 친구라도 보여주고 야 이렇게 우리 신랑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증거가 되지. 솔직히 성폭력 같은 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나 혼자만 아픈 거지. 우리나라 법책에서 가정폭력, 즉 단순한 폭행 협박은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폭행 협박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추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책에 따르자면, 현재의 그런 특히 통설에 따르자면 폭행 협박을 하게 되면 폭행 협박으로 처벌되지만 강간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약간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각한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강압적인 성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심각합니다. 쫓기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눈물이 나고 사람들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는 금옥 씨. 심리적으로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성폭행 당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성폭행 당할 때는 그 당한 당사자를 미워하면 되거든요. 중요하면 되는데 남편인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나의 아이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좋은 관계가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데 굴욕적이고 내 의지를 내가 노예같이 당한다는 거, 내가 낭비당한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남편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여성들. 그들이 느끼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남성들이 말하는 이른바 의무 방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강압적 섹스는 뭐하고 똑같냐면 남성한테 당신이 있는데 프로레슬링 한 120kg짜리가 와가지고 당신한테 강제로 뽀뽀하는 거 똑같다. 그거 어떻게 거기서 좋겠는가. 내가 의무 방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남성분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그러냐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아내들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부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성계의 요구도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상 이미 어떤 식의 성관계든 동의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만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싫으면 왜 결혼을 왜 했냐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싫으면 결혼을 왜 했냐. 만약에 결혼하는 순간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반드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쪽 일방을 다른 일방의 성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걸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법이 상정하는 부부관계 내에서의 성관계라는 것은 합의와 애정에 기초한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강제에 의한 성관계까지 법이 허용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년 전인 1984년 아내 강간을 최초로 처벌했습니다. 당시 뉴욕 법원은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처벌 없이 아내를 강간할 자격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고 고통받고 살아간다면 가정은 파괴되고 나머지 한쪽 또한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밀착된 행동입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남편을 좀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을 하고 와서 힘든데도 제가 좀 얼굴이 안색이 안 좋거나 그러면 꼭 공원이나 데리고 나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신명하게 살면서도 같이 다니면 항상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만 이제는 남편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경미 씨. 진짜 샤워 소리만 들으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대로 그냥 눈 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편한테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많이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잠자리만은 끔찍하게 싫다는 아내. 20대 초반에 결혼한 그녀는 신혼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조심스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주택이 또 방하고 방이 이렇게 붙어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재치기만 해도 들리는 방이다 보니까 저는 주의하게 되죠. 또 신혼여행 시동생들인데 주의하게 되니까 삼촌이 들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싫더라고요. 신혼초에 임신을 한 데다 집안일도 버거웠지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경미 씨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감증이 술 먹으면 배부른 9개월 된 인상 걸음 걷기 힘든 인사부한테 맥주 사오라서 양손에 맥주 사러 오다가 그 변태 아저씨 보고 놀래가지고 맥주 자켓 풀고 두 잔 들고는 것도 있었고 결국 불행하게도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차만 하늘만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 아픔도 엄청 크고 그 나이에 진짜 가슴으로 미어지는 그 피눈물을 흘린다는 걸 느껴봤는데 이해해주는 사람이, 저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몸도 지쳐있는 데다 배려가 없는 잠자리는 아내에게 기쁨은커녕 고통일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애무하는 건 없어요. 애무는 전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군생활 하는 게 전혀 없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면서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남편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그냥 얼어버리고 몸속에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내 육체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하는 사람 꼭 그렇게 안아야 되나, 안 속하는 사람은 꼭 해야 되나, 더 미워지죠.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자 남편은 최근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막 진짜 몸부림쳐요. 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도 그 당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부부생활이 아니라 당신은 나한테 이거 폭력을 하는 거라고, 폭행하는 거라고, 이거. 그래도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대요. 최근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행복해야 할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저는 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리 제가 술을 먹어요. 술을 잔뜩 먹어요. 그때 잃어버리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슬픔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식사하기보다는 원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고 하게 되니까 일부러 술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는 게 조금씩 술이 늘더라고요. 얼마 전 아내가 별거를 선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최성준 씨. 보시다시피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나는 진짜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본인은 그렇더라고. 성행위 자체를 너무 싫어해. 보면 알잖아요. 입술을 깨민다든가 자기 몸을 건드렸을 때 입술을 깨민다든가 고개를 돌린다든가 그러면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 방에서 늘 생활하죠, 혼자. 부부는 벌써 수년째 각방을 써왔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5년, 6년 됐겠죠. 안방에서 같이 있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 기술 이전 때문에 내가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밤이면 집안에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들어오시는 데서 목욕을 한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잠옷으로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생활하던 옷을 입고 그대로 자요. 목욕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면은 그 더운데도 목욕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질까봐 아예 그걸 차단시켜버린 거야, 이제 본인이. 부부는 날짜를 정해놓고 잠자리를 해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마저 끊어지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글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죽기보다도 싫은 거야. 우리는 아내 선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남편의 얘기와 달리 아내는 결혼 초부터 집안에 말 못할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녀의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걱정의심이 있다든지 오늘 하루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 일로 이렇게 남편하고 좀 싫은 소리가 오갔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더 하기 싫죠. 그날은.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럴수록에 응? 한 입을 덮고 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풀리는 거 아니냐. 아내는 부부관계의 기쁨을 못 느끼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만 부담을 덜어주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뭐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도
그날 잠 못 자요, 둘 다. 나 애 데리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앞방에 누워있으면 기어코 거실로 끌어내, 나오게끔 만들어요. 거실에서 그냥 뭐 댓글을 들었다 놨다 혼자 베란다에 가서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킁킁대고.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부담일 뿐이었고 별거에 이르는 상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왔어요. 너는 잠자리도 하기 싫은, 이렇게 하기 싫은 여자가 왜 시집을 만나느니, 혹은 뭐 옛날에 성폭력 당한 적 있냐느니, 이런 말들이요. 자기는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린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뭘 가슴에 담네요. 저는요, 그런 말을 애나빠가 하면요, 저는 다 상처가 돼요, 가슴에. 여보세요? 왜요? 자기도 저녁 뭐야? 나 저녁 이제 먹었어. 잘했어. 답답해서 전화했어, 그냥. 밥 먹고 우두커니. 왜? 자꾸 전화하지 마? 아니 뭐 할 얘기가 없잖아. 특별히 금방 하고 하면. 알았어. 기가 차. 끊을게. 이 힘겨운 시간들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모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자면서도 손목도 못 만지고 그냥 왔다니까. 손목에 자꾸 좀 힘들더라도 좀 참아봐. 이거를 바랬는데 그게 그 말 한마디를 1시간 정도 오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진짜 막 팔당대기로 뛰어들고 싶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쭉 지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도 정말 너무 싫을 때는 난 정말 싫다고 딱딱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승질낼까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무척 그게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싫은 걸 그렇게 참고 했어야 되는 게 거절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일방적인 잠자리가 싫으면서도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당하는 여성 중에서도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성들은 부부 사이의 침실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모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수업을 한 달에 한 번 30대 기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부부관계와 성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결혼하고 뭐 그래도 성관계를 할 때는 항상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불도 꺼야 되고 이불 속에서 해야 돼. 근데 남편은 굉장히 더워하고 답답하겠다. 근데 그런 영화 속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이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난 또 이불을 덮어야 돼. 왜 그럴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화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할 때는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꼭 켜요. 그러면 나는 또 가서 그걸 끌라고 또 막 우리가 쫙 던지는 것 같고. 이들은 지난해 한 여성단체에서 진행한 성적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걸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일 거다라는 생각에 왔어요. 근데 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쉽게 할 수 없었던 부부관계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도 훈련 과정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오르가즘 때문에 진짜 그놈의 오르가즘이 뭔지 스트레스를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이 오르가즘이 진짜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반응을 구체적으로 물었거든. 그러니까 뭐 숨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잠깐 의식을 잃는다든지 뭐 경련처럼 몸이 막 떨린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왜 난 안 되는 것이야. 근데 남편이 물어봐요.
좋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우리는 그 충격받을 거예요. 정말 내가 만약에 오르가즘을 거의 못 느껴봤다 이러면은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요. 거짓으로 연출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빼주세요 그럼. 성관계에서 약간 가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나는 가식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과장일 수 있다. 이를테면 아내가 반찬을 해줬는데 남편이 조금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왜냐면 막 굉장히 성의를 보였으니까 어떤 일종의 그런 측면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갑자기 가거나 아니면은 꼭 약속 안 해도 갈 일 있으면 가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때 되면은 딴 약속이 있더라도 미리 약속한 걸 지키고 이런 그 집안에서도 그런 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돼 내일 돼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진짜 섹스리스트 되기 딱 십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6개월가 1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서 어느 날 하고 싶어요. 나는 이날 하고 싶어요. 적극적이다. 성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들은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스스로 그 성적 욕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성에 대해서 왜 불결하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짚다 보니까 그 해결하는 또 방법을 스스로 찾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어떤 내 주도로 어떤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구나, 아니면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뭐가 됐어요.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의사표현을 잘하면서도 잠자리에서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나를 밝히는 그 여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과거를 의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에 대한 태도, 이른바 정숙한 여성 컴플렉스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해라 뭐 엎드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는 하는 말이 보자 잠깐만 말을 잘하는 나도 처음에는 그랬잖아. 여기 오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까. 특히 싫다는 거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었지.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만 할 때도 옛날에는 그만이란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 그럴 때 상처받을까봐. 부부관계가 여성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면 여성들은 성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와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혼 초반에는 이런 문제가 부부관계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동물 같은 남자들이 난 애 키우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투정 부리고, 정말 부부관계 하려면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게끔 애를 재우는 걸 도와주든지 뭘 해주든지 피곤하지 않게 해주든지 하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보고 하려고 하니까 여성들이 볼 땐 남편이 동물같이 느껴지고, 남편들인 경우는 나를 거부하는 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걸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닌가. 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가 오히려 늘고 있는 데는 이러한 원인도 적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즐거운 섹스, 즐거운 권리이고 즐거운 의무가 아니라 왜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 이제 아내가 막 샤워를 하면 뭐 그 자는 척하는 남편들이 많아지고, 또 아내들이 12시가 되면 막 빨래를 시작한대요. 삶는 빨래도 막 해야 돼. 왜 이렇게 빨래가 안 끝나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섹스를 피하고 싶은 거죠. 피임에 대한 배우자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여성들이 부부관계를 피하고 싶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규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근데 남자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을 하거든요. 임신이 두렵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면 되지. 근데 나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피임 실패가 결국 낙태로 이루어질 경우 여성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일 경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임신할 가능성인데 지금 여기서 또 섹스하자고 그러고 피임금 안 쓴단 말이에요. 급하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남자에 대해서 부인들이 무슨 그렇게 사랑의 애정이 나오겠어요. 내 몸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만약에 남자들한테 낙태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들이 그러면 섹스하겠다. 섹스한 남자 없을 거예요. 자기 몸이 그렇다 그러면. 칼 된다. 본인 몸에 만약에 이거에서 잘못되면 칼 된다. 그거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최근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부끄럽고 뭔가 은밀하게 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설계하고 내가 이거를 언제쯤 누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막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자들을 막 예쁘게 만들고 막 이런 어떤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건강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성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조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하죠. 여성들 스스로 성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화제를 일으켰던 이연희 씨. 그녀는 여성 오르가즘 찾기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을 내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면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방어하는 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나는 즐길 수 있고 안전하게 즐겁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즐거움을 위한 성교육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이 진정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될 수 있을 때 행복한 부부관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각이 여성들 내에서 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사실은 많이 어렵고 리듬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 에너지랄까요? 그것이 부부의 성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온몸으로 가장 밀착되게 하나임을 느끼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죠. 네, 지금까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피임이나 낙태나 이런 식의 생물학적인 그 지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의 느낌들을 어떻게 전달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라는 이런 관계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고 있고 부부관계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진지하고 건강한 담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대 이상 부부들은 사실상 성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부부들에게도 자신의 부부관계를 점검해보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시간, 부부들이 모처럼 함께 시간을 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잘 만져주세요. 오늘 하루 힘드셨죠? 강사의 지도에 따라 서로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대고 숨을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그 등 대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을 같이 사는 내 짝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내 편이죠. 이번에는 각자 불려지고 싶은 별칭을 이름표에 써넣습니다. 아담이요. 칩스의 사람이고요. 네. 이 세상에서 네. 아담이 네. 그 마누라 말을 잘 잡았거든요. 저를 사랑해요. 이름 대신 맨날 사랑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소리 좀 많이 듣고, 예.
구체적인 부부관계 그림을 보여주며 강의가 진행되자 부부들은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진지하게 강의에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의 성관계를 한번 써보십시오. 평소 대화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종이에 옮겨봅니다. 이제 다 쓰셨어요? 그럼 바꿔보세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고쳐서 주세요. 고쳐서 내 성관계가 자기 걸 쓰는 것 같아요. 자기 걸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질감의 붓을 이용해 상대방의 피부에 대봅니다. 상대가 어떤 느낌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서로의 느낌을 전달하고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슴도 만지고 이러죠. 거기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내 가슴. 거기가 자기가 만져주고 싶은 서로의 느낌과 마음을 전달하고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부부들. 부부들은 어느새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카드에 옮기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남자들이 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할 게 아니구나. 관심을 가질 때가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관심 가지면서 흥도 할 줄 알고 그러겠다 생각을 지금까지는 많이 소극적이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상황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서서히 좀 하나의 가정 속에서 중요한 사격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먼 길을 함께 가야 할 두 사람, 부부. 사랑은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눔이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오늘 부부들이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아,